네, 마감 임박 특집 취업 골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9월 25일 서류 접수를 마감하는 SK그룹 공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금요일에 남자인데 오늘은 월요일에도 나오셨습니다. 더 빅스터디의 홍성훈 컨설턴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간 별일 없으셨어요? 네, 저는 뭐 계속해서 이제 9월 공채를 대비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셨고 네. 뭐 아나운서 두 분께서도 잘 계셨었나요? 네, 저희는 쌤 기다리고 있었죠. 원래 그럼요. 금요일에서야 거의 주 끝에 볼 수 있는데 왜 월요일부터 이렇게 나오셨네요? 아, 마감 임박 특집을 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네. 이제 또 제가 나오기도 좀 시간이 됐으니까 아, 이제 나갈 때인 것 같다. 딱 이렇게 감이 와가지고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제 뭐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SK그룹을 오늘부터 이제 다뤄볼 텐데 뭐 최근에 저희가 마감 임박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취준생들이 아주 선호하는 그런 기업들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아요. SK그룹도 마찬가지죠? 네, 뭐 SK그룹 하면은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우리나라 굴지의 재계 집단인데요. 실제로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대기업들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SK그룹이 상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삼성과 오. LG에 이어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런 SK그룹을 희망하는데 뭐 선호하는 데 있어서는 대기업다운 그런 보수와 연봉, 이런 복지 이런 것들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친구들과 이제 만나봐도 뭐 다양한 뭐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금융권 그런 쪽으로 많이 갔는데 SK그룹 출신의 친구들이 거의 한 상위 10% 안에는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많은 보수를 받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젊은 분들은 이런 보수뿐만이 아니라 워라밸이라든지 조직 문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했었을 때 재택근무를 이제 선도적으로 도입을 하기도 했었고 워낙 이런 수평적인 조직 문화라든지 자율적으로 근무자들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근무 제도 등으로 굉장히 선진적인 기업 문화와 복지가 좋다 이런 쪽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취업준비생들의 정말 선망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귀가 솔깃해지는데 저희가 이직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취준생들을 도와야 하니까. 네. 네, 저희가 뭐 이제 SK 하면은 워낙 유명한 대기업이니까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출발은 어땠죠? 사실 뭐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이 그렇듯이 출발은 그렇게 막 창대하진 않았었습니다. 1973년에 SK그룹은 이제 선경직물로서 1953년에 작은 기업으로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폴리에스터 필름 개발을 성공하고 그 다음에 SK에너지가 되는 그런 유공 쪽을 인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생명과학과 한국이동통신으로 불리게 나중에 이제 SK텔레콤으로 변경을 하게 되는 한국이동통신 등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집단이 확대되어 온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후에는 지금 동양매직이라든지 실트론, ADT캡스 등 정말 다양한 사업 분야로서 진출을 계속하면서 SK그룹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연역을 보신다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와, 직물 기업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뭐 반도체나 통신, 에너지 굉장히 유명한 계열사들이 많은데 재계 순위가 꽤 높은 편이죠. 네,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도 다 인지하고 있다시피 재계 3위 그런 그룹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매출 측면에서는 재계 2위 그룹인 현대자동차를 넘어서서 워낙 그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네. SK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역할을 충분히 해줬었기 때문에 지금 재계 거의 한 2, 3위 이런 그룹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SK 하면은 대표적인 뭐 SK텔레콤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기업을 대표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아 이런 쪽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쪽에 자료를 보면은 에너지와 화학 쪽에서 오히려 매출이 상당히 크게 발생하고 있다. 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런 B2C 기업이 아니라 그런 B2B 기업 쪽에서 이러한 매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좀 이런 쪽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주식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SK 바이오팜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은 SK 바이오팜 최근에 좀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 네.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높은 상승을 이끌었었죠. 그러게요. 그러한 바이오 분야로도 SK그룹이 지속적으로 진출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뭐 65조, 29조 이렇게 좀 규모가 굉장히 큰데 그러면 사업별로 저희가 하나씩 알아볼까요? 네, 뭐 일단 에너지 화학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에너지 화학 쪽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SK 이노베이션 계열이 있겠습니다. 추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그 연구 개발과 그리고
어떤 배터리 이런 쪽에 대해서 맡고 있고 그 밑에 SK 에너지, SK 종합화학, SK 케미칼, SK 가스 등의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보통신 여러분들 너무나 유명한 그런 SK텔레콤 다 알고 계시죠? SK텔레콤 외에도 이런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시스템 등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그런 브로드밴드, 텔레시스, 텔링크, SK 커뮤니케이션즈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SK 이제 그룹사에 어떻게 보면은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SK 하이닉스가 있는데요. 이 반도체 쪽이 워낙 단순한 제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종류만 해도 수천 수만 가지가 넘고 이에 따른 어떤 장비들도 굉장히 많이 부수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 SKC, SK 실트론 등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SK 기업이 뭐 이런 B2B 이런 쪽만 영위하는 그런 그룹으로 인식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서비스 쪽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 SK 네트워크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모빌리티, 자동차 이제 렌트카 같은 거 좀 많이 빌리시죠. 이와 관련해서 뭐 SK 네트워크스가 스피트메이트 그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고 호텔 그리고 어떤 레스토랑, 어떤 드라이빙 등 정말 여러분들이 뭐 B2C로도 만날 수 있는 기업이 SK 그룹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또 해외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이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네, 뭐 SK 하이닉스, 죄송합니다. SK 그룹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해외 쪽으로도 워낙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B2B 사업을 많이 영위를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이제 해외 쪽에도 다양한 어떤 지사라든지 협력사 그리고 고객사들과의 거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글로벌 자산만 해도 한 43.5조 현대차 그룹의 거의 시가총액과 비슷한 그런 규모를 지금 가지고 있고 글로벌 매출에서 약 70.8조 원, 전체 매출에서 한 50% 이상 이런 것이 글로벌 사업에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글로벌 법인 지사와 그리고 뭐 포춘 500대 기업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굉장히 SK그룹이 글로벌적으로도 위상이 높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SK그룹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해외에서 제가 근무를 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네. 일정 규모 이상의 그런 그룹사에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근무할 기회가 언제든지 열려 있다. 그리고 그러한 해외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러한 그 매출이라든지 글로벌 자산 규모 지사들이 에너지와 건설, 바이오, 소재 산업에 대해서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열사들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진짜 앞으로 유망한 그런 분야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뭐 SK 하이닉스나 SK 바이오팜 그리고 포지가 되면 또 SK텔레콤 이런 것도 굉장히 유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탄탄한 계열사들이 정말 많이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SK 그룹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을 해놓았고 또한 내수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SK텔레콤과 같은 기업들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 정말 안정적으로 체계가 잘 잡혀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7월에 SK 네트워크스를 또 소개한 바가 있는데 당시 보니까요. SK그룹의 경영 철학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네, 뭐 SKMS라고 여러분들이 뭐 채용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사이트를 가시면은 이 SKMS가 강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SKMS는 간단하게 이제 영어로 SK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제 약자로서 나타낸 것입니다. 79년에 이렇게 경영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그 SK 그룹의 어떤 경영 철학, 기업 가치 등을 정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저희가 이제 1953년에 최초로 직물 회사로서 시작을 해서 점차 사업 영역들을 확대한 것을 우리가 영역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이런 1970년대 후반에 이미 SK그룹은 이런 SKMS를 확립을 시키면서 대기업으로서 나아갈 이런 그룹사로서 나아갈 그런 체제들을 정비했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또 뭐 경영 철학을 실현을 하려면 그만큼 인재상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점은 어떤가요? 네, SK그룹의 인재상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SK그룹 인재상을 보자면은 뭐 VWB라고 해가지고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두뇌를 활용하여서 인간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그런 역량을 갖추다. 지금 이 인재상 보는 것만으로도 앞서의 긴장되는데요. 그런 보수나 복지를 보면 나도 한번 지원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인재상을 보면서 나는 과연 그에 맞는가 좀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중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 또 뭐 여러분들이 이런 인재상에 대해서 그런 많은 고민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어느 기업들을 가나 비슷하게 인재상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이 인재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를 해야 될까 좀 많이 좀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인재상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내용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인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이러한 SK그룹이 그런 지향하는 그런 방향성과 맞는 사람인지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경험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가지고 SK그룹의 인재상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 인재상은 뭐 가치가 어떤 것인가요? 이렇게 1차원적인 질문을 물론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면접관들에게 이 지원자가 우리 그룹의 인재상과 실제로 맞는 지원자인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과거의 경험들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욕적으로 이런 그 SK그룹의 인재상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은 과거 누가 부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이를 달성했던 경험이 있는가 이와 같은 경험 질문들이 함께 인재상과 엮여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SK그룹의 인재상을 봤었을 때 어느 기업에 봐야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이런 SK그룹의 인재상과 그런 맞는 사람이라고 검증할 만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가 이것까지 함께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펙스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때 7월에 인공지능 뽑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역시 뭐 최고의 기업인 만큼 능력 있는 인재를 찾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공채가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SK그룹의 하반기 일단 신입 채용 기간부터 보자면은 9월 14일 이미 시작을 한 지 일주일이나 되었죠. 여러분들이 좀 속도를 빨리 내셔야 될 것 같고 9월 25일 금요일 24시까지 여러분들의 접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채용 기업 같은 경우에는 SK 계열의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은 모두 채용을 한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SK ENS, SK CNC, 텔레콤, 하이닉스와 실트론 등 굵직굵직한 SK의 대표 기업들이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근무 형태는 당연히 정규직이죠. 이번 채용에서 뭐 인턴까지 함께 채용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채용 절차를 여러분들이 보면 서류 전형을 실시를 하는데 합격자는 10월 중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필기 전형 SKCT 같은 경우에도 10월 중에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면접 전형이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 하반기에 그런 채용 그 유형이 아직 전체적으로 그룹사 전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네. 아마 높은 확률로 이런 필기와 면접이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채용 준비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대면 전형에 있어서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규모가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네. 코로나 때 굉장히 줄었었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많이 뽑을 것인가? 이 규모를 보자면은 다행히도 평년 예년 수준과 비슷하게 뽑는다고 했으니 약 8,000명 규모로 굉장히 넓은 채용의 문이 이 하반기에 열렸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면접은 한 번으로 끝나나요? 면접은 계열사마다 이제 다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떤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최종 면접까지 2회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른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1회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 경우에도 아직 그 하반기에 채용 그 시스템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것이어서 언제든지 변동사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희 한국직업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좀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각 계열사에서 어떤 인재를 뽑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K 이노베이션부터 알아볼까요? 네,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에너지와 화학 쪽의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지원하실 때 일단 여러분들이 그 좀 SK 이노베이션 계열사들의 좀 약간 그 구조부터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SK 이노베이션은 계열 전체의 연구 개발을 책임지며 석유 개발 사업과 배터리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SK 에너지에서는 정유 사업, SK 종합화학에서는 석유 화학, 루브리컨츠에서는 윤활유 이렇게 각 계열사마다 특정한 사업 영역들이 나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한다. 이런 계열 구조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그 모집 직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에도 나와 있지만 경영 지원 그리고 비즈니스, 엔지니어, 연구 개발 이런 쪽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직무를 보는 거에서부터 이미 감을 잡으셨겠지만 경영 지원 쪽에서도 배터리 구매가 나오고 배터리 쪽 언급이 되고 그 외에 이공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엔지니어, 연구개발 이런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배터리가 함께 들어간다. 지금 이것을 캐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실제 SK 이노베이션의 채용 담당자도 채용 설명에 있어서 SK 이노베이션이 현재 가장 치중하고 있는 것은 배터리 사업이다. 글로벌 자동차들과 이런 전기차 개발에 관한 협력이라든지 앞으로의 그런 미래 그 유망 그 성장 동력으로서 이런 배터리 사업 쪽에 집중을 한다고 했으니 이 SK 이노베이션에 지원하는 여러분들이라면은 무조건 이런 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현재 SK 이노베이션이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좀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채용 전형에 있어서 SK 이노베이션은 대대로 영어 면접을 실시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학적인 능력도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요구를 하고 이런 영어 면접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의 기쁨을 누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영어 면접 중요하다는 점.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어떤 직무 채용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SK 하이닉스 뭐 워낙 가장 큰 계열사이기도 하고 그만큼 뽑는 직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설계, 소자, 공정, 양산기술, 양산관리, 반도체와 관련된 거의 모든 직무를 지금 뽑고 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관심을 가지셨던 이공계열이 아닌 문과계열 분들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나 인문계열도 좀 지원을 하고 싶은데 너무 이공계열 직무밖에 안 뽑는다. 좀 이런 아쉬움이 있었을 텐데 다행히 이번 하반기에는 마케팅과 영업, 상품 기획과 기술 인증 등 좀 인문계열 분들이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인문계열 분들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직무를 함께 뽑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공계열과 인문계열 할 거 없이 많이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대적으로 이공계열에 비해서 인문계열을 뽑는 티오가 좁긴 좁겠지만 그래도 SK 하이닉스라는 기업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인문계열에 대한 티오는 그래도 땡땡땡 세 자리 정도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문계까지 뽑는다고 하니까 더 반갑게 느껴지는데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SK텔레콤도 좀 같이 알아볼까요? 네, SK텔레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워낙 인기 있는 기업이죠. 여러분들이 신의 직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SK텔레콤의 직무를 보자면은 서비스 마케팅, 인문계열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마케팅 직무가 있고 그리고 이공계열 분들이 가실 수 있는 유선 인프라, 무선 인프라, 전기 전력 인프라, 코어 인프라 이런 직무들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마케팅이라고 한다면은 SK의 그런 대표적인 어떤 그 이동통신과 관련하여 가지고 그런 서비스들 위주로 하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네, 물론 그러한 것들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요새 SK텔레콤이 워낙 그러한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새 구독 경제가 뜨면서 어떤 SK텔레콤의 그런 구독형 서비스 이런 마케팅과 관련돼서 기획과 실행을 담당을 하셔야 되고 또한 ICT 서비스 관련하여 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은 것들이 실시가 되고 있거든요. 각 지점별로. 그리고 이런 ICT 서비스를 각 지점에서 어떻게 유통시키고 어떻게 고객에게 전략적으로 다가가고 이런 서비스로 만족을 이끌 수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을 실행하는 이런 직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뭐 유선 인프라와 무선 인프라, 이런 전기 전력 인프라, 굉장히 이런 통신 관련 인프라들을 이제 구축하는 그런 직무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SK텔레콤이 지금 이렇게 공채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9월에 또 이제 수시 채용으로도 채용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SK텔레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런 공채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수시 채용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으니 수시 채용에서도 정보를 얻으셔가지고 이런 SK텔레콤에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SK텔레콤의 인사 담당자가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는데 SK텔레콤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어떤 이름이라든지 학교, 학점, 나이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서는 자소서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채랑 수시 채용을 굳이 나눠서 뽑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이런 공채 같은 경우에는 SK그룹이 워낙 그런 그룹 계열사의 전체적인 그런 인력 매니징을 봤었을 때 네.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그 미리 뭐 상반기라든지 아니면 하반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계획들을 짜놔가지고 계획을 짜놓은 것을 실시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시 채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그 필요한 인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러한 TO에 관련하여서 이제 뽑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채는 미리 계획된 것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시 채용은 현재 이러한 상황을 겪으니까 필요한 인력이 생겼다. 따라서 그에 따른 것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자, SK텔레콤이 하반기에서 좀 독특한 채용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SK텔레콤이 하반기에 이제 인텍트 그룹 면접을 이제 관련해서 실시를 할 예정인데요. 죄송합니다. 상반기에 이제 인텍트 그룹 면접을 실시했었고 하반기에는 이런 인텍트 채용 상담을 도입을 해가지고 네. 이제 다시 한번 취업 준비생들에게 어떤 그런 변화를 그런 예고를 했습니다. 인텍트 채용 상담이라는 것이 뭐 어떤 것이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그런 채용 상담을 SK텔레콤에서 이제 도와주는 건데 초고화질 그룹 영상 통화 서비스인 미더스를 활용하여서 지원자들에게 개별적인 상담. 굉장히 그 SK텔레콤에서도 수고가 많을 텐데 지원자들에게 이런 개별 상담을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 가는 직무라든지 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상담을 원하는 상담자와 시간을 조율을 하여 가지고 이 상담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아쉽게도 이러한 그 SK의 인텍트 그런 그룹 상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유의를 하실 점은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좀 빠르게 캐치를 하고 있으면은 내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앞서 나갈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저희 뭐 한국직업방송과 같이 이러한 그 서비스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은 취업을 준비하는 비용을 아끼면서도 효과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좀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공채가 뜨면 이렇게 캠퍼스로 직원들이 오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인텍트라는 상담을 좀 도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언택트를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사실 요즘은 언택트를 워낙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인텍트 개별 상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꼭 이런 기회 있으면 다음에는 이용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러면 이번에는 SK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네, SK 뭐 주식회사 CNC 여러분들이 흔히 SI 업체라고 이런 그 시스템 통합 업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어떤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업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들이 많이 활용이 되게 되는데 이런 SK 주식회사 CNC가 바로 이런 SK그룹 그리고 SK그룹을 넘어서 다른 비즈니스 기업들에게 이런 비즈니스형 IT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런 기업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클라우드 인프라 엔지니어링 그리고 뭐 데이터 관련된 분야 외에도 경영 지원 쪽에 재무 회계 구매, 뭐 HRD 이런 직무들을 다양하게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무래도 컴퓨터 공학 이런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가 넓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이 직무에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를 골라보자면은 네. 클라우드와 인프라 엔지니어링 직무에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SK CNC에서 현재 이 직무를 해당 직무를 이제 신설해서 통합한 직무입니다. 클라우드 쪽과 마이데이터 산업 쪽이 요새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SK CNC에서도 이런 클라우드와 마이데이터 산업 쪽을 지금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직무가 앞으로도 유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TO도 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SK CNC에 지원을 하실 때에는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 엔지니어링 이런 직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K CNC도 그렇지만 다음에 살펴볼 SK ENS 저는 좀 생소해요. 회사 소개 먼저 조금 해주실까요? 네, SK ENS는 뭐 그 도시가스, 뭐 난방 체계를 어떤 거를 뭐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SK ENS는 난방 체계 이런 도시가스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999년에 도시가스 사업 지주회사로 일단 출범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이런 도시가스 LNG 외에도 전력과 집단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해외 에너지 사업까지 굉장히 폭넓게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SK ENS는 지금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LNG를 각 그 자회사 이런 그 전국 각지에 있는 자회사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래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에다가 연료전지 발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까지 추진을 하고 있어서 뭐 그 LNG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에너지와 관련된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그런 에너지와 난방에 관련되어서는 정말 다방면으로 사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SK ENS에서는 하반기에서 좀 어떤 직무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나요? 네,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표를 참고를 하시면은 역시 여기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직무들을 뽑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 SK ENS가 이공계열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막상 직무들을 보면은 약간 사업 개발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요. 어떤 그 이공계열의 그런 그 기술 계열의 직무 외에도 전력시장 환경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이라든지 HRD 기획 운영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굉장히 좀 약간 사업 개발과 관리 이와 관련된 직무들이 많이 보이는데 따라서 뭐 이공계열 분들만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인문계열 분들도 충분히 이런 사업 개발과 관련해서 뭐 상경이라든지 어학이라든지 이런 나의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하여서 기여할 수 있는 직무들을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이공계열과 인문계열 가리지 않고 많이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호 전공과 관련해서 뭐 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선호 전공만이 거의 합격하는 거 아니냐? 이 선호 전공 외의 사람들은 사실상 이제 좀 탈락한 거 아니냐? 들러리 아니냐? 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SK의 그런 채용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선호 전공은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선호 전공일 뿐이지 보다 다양한 그런 전공의 사람들이 지원하여서 많이 합격을 한다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선호 전공에서 내가 좀 뽑히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탈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좀 많이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뭐 채용 규모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고 또 계열사별로 직무를 살펴보면 좀 지원자들을 많이 배려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가리지 않고 좀 잘 지원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희 SK 실트론 알아볼 텐데 어떤 기업일까요? 네,
SK 실트론 하면은 그 반도체 재료 중에 하나인 이런 그 실리콘 웨이퍼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실 게 이런 국내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런 반도체 웨이퍼를 수출하는 그런 기술 기업이다. 좀 이런 것을 좀 특징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소자의 그런 3대 원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그 실리콘 웨이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SK 실트론의 매출액 비중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오로지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부분이 100%를 매출로서 차지한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요즘 뭐 반도체가 효자 산업이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좀 반도체 관련해서 직무를 많이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반도체 관련하여서 지금 직무들을 다양히 많이 뽑고 있죠. 여기에서는 좀 아쉽지만 인문 계열 그런 직무에 대한 티오는 없고 오로지 반도체 관련된 그런 티오들 그 직무들만 지금 뽑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공정 기술, 품질이 좋은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각 공정 단계에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그런 공정기술 직무 외에도 웨이퍼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장비와 부속 장치들에 대해서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돕는 장비 기술 직무, 이 두 가지가 좀 그 핵심 그런 직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채용 담당자도 이런 공정 기술과 장비 기술을 많이 집중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SK 실트론에서 매번 채용을 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채용을 진행했었던 직무가 이런 공정기술과 장비기술 직무입니다. 그만큼 티오가 많이 있고 SK 실트론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SK 실트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반도체 웨이퍼 국내 유일의 수출 회사다. 이 말인즉슨 취업준비생들이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회사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SK 뭐 반도체 그런 웨이퍼에 대해서 내가 관련된 교육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접근할 수 있지? 약간 직무 역량이나 전문성 부분에서 많이 막히실 것 같은데 SK 실트론의 그런 인사 담당자들도 이런 지원자들의 그런 상대적인 그런 경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 지식이라든지 그런 경력, 전문성 이런 것들에 너무 좀 매몰되지 마시고 태도만 갖춰져 있고 기초적인 그런 역량만 있다면은 충분히 우리는 누구나 다 신입 지원자로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으니 너무 그런 역량이라든지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SK그룹 하반기 공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번 공채에서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짚어주실까요? 일단 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강조를 드리자면은 이번 하반기의 채용 전형도 모든 전형이 이제 언택트 그런 온라인 전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은 그대로인데 내가 전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익숙한가 아니면은 낯선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나의 역량을 더 잘 보여주고 못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갈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나의 역량을 다 못 보여준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을 이번 전형에서 느끼고 싶지 않다면은 미리미리 이런 온라인 언택트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월요일에도 특별히 출연을 해주셨는데 홍 반장님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네, 사실 뭐 이번 뭐 채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전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당연히 필기 전형이 가장 중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뭐 SK의 채용 담당자들에게 SK 관련된 그런 SKCT 시중 문제집 사서 풀어도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었을 때 네,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KCT를 대비를 함에 있어서 무조건 이런 시중의 문제집을 사서 충분히 좀 대비를 하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되어서 좀 팁을 더 드리자면은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마지막에 시간이 남았다고 무작정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용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말했거든요. 이건 찍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찍었다가는 오히려 감점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필기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숙지를 하시고 연습을 하셔가지고 최종 합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